코로나 관련해서 보니까 그 영국의 그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신부가 되라고 잉글리시 처치라는 그 성공의 신부가 되라고 했는데 옥스퍼드에 수학하고 물리학을 공부를 해요. 졸업을 하고 윤리학을 다시 공부. 방학 기간 중에 틈틈이 빈민가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을 연구를 했다고. 부분 균형 방법의 전개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냐. 영국은 부자잖아요. 네,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대 부자국. 최대 부자국. 네. 왜 가난하냐? 가난했었는데? 네, 네, 가난했죠. 빈부격차가 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학을 공문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6대 그 국회의원 연설에서 하셨더라고요. 서생적 문제 인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알프레도 그 교수와 맥락이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J가 인용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닙니다. 인용을 했는지 그건 속 뜻은 모르죠. 그거는. 하여튼 그 뭐 요즘에 뭐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요즘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제일 싫어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3 플러스 P를 네. 바꿔야 된다는 것도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 P가 앞서야지 왜 G가 3T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이 살포시 깐 거 아니에요? 살포시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뭐 소득 기준 70% 그 소득 70%까지 지급을 한다고 발표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70%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자기가 발표해야 돼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마이크 넘겨줘서 당신이 얘기해 3T 플러스 P인지 P 플러스 3T를 할 때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지 왜 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제 상황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번 이제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국내 상황, 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점 코너가 뭐 사람이 엄청 미어 터진다. 저희 옆에 슈퍼가 장사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송 주제를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총장님. 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게 신조어? 신조어인가요, 이게? 그렇죠. 뭐 그런 일종의 신조어죠. 신조어입니까? 그 신조어에 대해서 한번 신조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4월에 프랑스가 한국의 그 3T 플러스 P 대응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배우고 싶어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진단이나 의약품 수입 등의 요청이 엄청나게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3T 플러스 P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죠. 세 개의 T가 있다는 건데 하나는 트레이싱, 테스팅, 앤 트리팅 이렇게 세 가지. 트레이싱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추적을 하는 거죠. 역학조사. 그 다음에 테스팅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로 만들어서 이 진단하는 거를 간편하게 이렇게 했고, 트리팅은 이제 처리, 치료 이런 거죠. 음압병동 등 뭐 격리 치료, 뭐 15일 격리하고 자가 격리 이러한 치료 방법에 대한 것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는 마지막으로 이 P는 파티시페이션인데 참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 쓰면 이상하게 지금 왕따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3T 그리고 P로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신조어지만은 비판적인 신조어가 아니라 긍정적이면서 한국의 자랑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네. 3T 플러스 P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된다. 그게 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3T 플러스 P가 아니라 P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국민의 어떤 적극적인 그 참여 의식 이게 있어야 그 뒤에 뭐 테스팅이고 트리팅이고 뭐 이런 게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뭐 나라별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론을 플랜 두 C,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리뷰를 하고,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4단계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이런 단계로 얘기를 하고, 기업 경영 하는 쪽에서는 기업은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 내에 활용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4P라는 변수, 전략 변수. 4P가 뭐냐면 제품 가격, 판매 촉진, 유통망. 이렇게 4가지의 경영 전략 변수를 그 마케팅 믹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할 거냐 해서 이제 기업의 이윤을 벌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게 여기 기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는 남 이윤을 추구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개 목표는 뭐 국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얘기는 뭐 저 벤덤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단군 건국시가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재세이화 요런 개념에 전부 아류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40년 전에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 제시하면서 2021년도에는 소강, 그 이제 샤오캉, 중국말로 샤오캉이 되는 것이, 때를 목표로 어떤 개혁 개방 그 정책을 펼쳤고, 건국 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따퉁사회,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동사회라는 게 그 따퉁, 모든 국민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시집갈 사람 장가갈 사람 제대로 가고 국민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제 대동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있었던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거하고도 맥이 같이 다 있다고 봅니다.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보니까 그 영국의 그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신부가 되라고, 잉글리시 처치라는 그 성공의 신부가 되라고 했는데 옥스퍼드에 수학하고 물리학을 공부를 해요. 졸업을 하고 윤리학을 다시 공부. 방학 기간 중에 틈틈이 빈민가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을 연구를 했다고. 부분 균형 방법의 전개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난하냐. 영국은 부자잖아요. 네,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대 부자국. 최대 부자국. 네. 왜 가난하냐? 가난했었는데? 네, 가난했죠. 빈부격차가 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학을 공문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6대 그 국회의원 연설에서 하셨더라고요. 서생적 문제 인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알프레도 그 교수와 맥락이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J가 인용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닙니다. 인용을 했는지 그건 속 뜻은 모르죠. 그거는. 하여튼 그 뭐 요즘에 뭐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요즘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제일 싫어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3 플러스 P를 네. 바꿔야 된다는 것도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 P가 앞서야지 왜 G가 3T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이 살포시 깐 거 아니에요? 살포시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뭐 소득 기준 70%, 그 소득 70%까지 지급을 한다고 발표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70%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자기가 발표해야 돼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마이크 넘겨줘서 당신이 얘기해 3T 플러스 P인지 P 플러스 3T를 할 때는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지 왜 지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주권 재민이죠. 국민이 우선이 돼야 되지 기술이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이 있는 다음에 기술도 있는, 기술 뒤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기술보다 아래 것으로 못하는. 꼭 내 자랑을 먼저 하는 건 내 자랑을. 자기 자랑부터.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책
입안자들한테 예.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우리 이제 강요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옛날에 야구 감독 유명하신 분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고 해갖고 그걸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네, 김동엽 김동엽 감독이라는 씨. 분이 얘기를 했죠. 혼자 근데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그 무슨 말을 하셨냐면 기다리는 야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를 할 때 투수나 타자 모두 급합니다, 마음이. 네. 근데 급하면 진다는 거죠. 심리 게임에 지는 거죠. 김동엽 씨가요 전설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네. 무슨 은행 아마 감독 오셨을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래서 네. 시작을 해가지고 할 때 네. 감독 오실 때 네. 거의 불패입니다, 불패 그거. 네. 근데 네. 이제 프로야구 오셔가지고 좀 그렇죠. 명성이 좀 깨졌는데. 맞습니다. 예. 네, 네. 이- 기다리는 게임을 해라. 기다리는 야구를 해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두 가지 어떤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급속하게 압축 성장을 하면서 예. 그 벌어진 큰 문제,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큰 질곡, 아주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게 재벌 문제가 있고 귀족 노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규정노조. 요 문제를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또 국책은행을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망해가는 지원해주죠. 기업들 예. 지원해 줬을 때 예. 빚만 줄 게 아니라 그 자본 투자도 해갖고 나중에 경영권 행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보수 언론들은 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자는 얘기냐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정부는 40조 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에서 요거 이제 급한 기업들을 일자리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회생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꿔주자. 예. 근데 대상이 뭐냐면 여신 5천억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빠진 기업들은 난리가 났죠. 누군 주고 뭐 누군 아니냐. 그럼 똑같은 항공사인데 요 기준에 모질내는데 그럼 아시아나칼은 기간산업이고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는 우리는 기간산업이 아니라는 얘기냐. 이게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저 고명섭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던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발표를 할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이 지금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은행이 여태까지는 국채만 공개시장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 관리를 할 때 국채만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저신용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이거를 SPV를 요걸 이제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 그러는데 요걸 산업은행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낮은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보면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급박하게 지금 몇 년 만인가요? 지금 우리 노사정 회의가 지금 20몇 년 만으로 기억을 하는데 노사정 회의가 지금 다시 열렸어요. 어차피 지원을 할 거라면 재선 기다렸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재벌 총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익을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해요. 그런 기업일수록 강성 노조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정부 지원이 없으면 어차피 다 망해요. 그럼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노조 니네도 양보하고 재벌 총수 너도 엄청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갖고 죽지 못해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렸을 때 그때 정부가 나섰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노사정 협의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급속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뭐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도와주겠지 하는 어떤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뭐 이거 우리 코로나 사태 시작하자마자 이제 정부가 나서서 불특정 다수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해가지고 두 가지 대출 상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100% 정책 자금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했고 은행을 통한 2차 보전 대출은 7천만 원까지 꿔주는데 이걸 못 받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입이 또 이만큼씩 나와 있고 이런 걸 다 받게 해줘야죠 이제. 7천만 원은 정부 정책 자금이 아닙니다. 은행이 자기 돈 꿔주는 거예요. 자기 돈 꿔주는 근데 금리를 굉장히 깎아줬어요. 그러면 시장 금리하고 차이를 네. 2차 보전 형태로 정부가 대줍니다. 근데 요번에 2차 보전 형태로 대준 거는 단 1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가 뭐 2차 보전 1년 이자고 싸게 보전해주는 척 하면서 은행 장사만 지금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전 네. 대책이 지금 가장 절실한 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인데 네. 대기업들은 보니까 두산도 지금 거의 뭐 몇 조를 지금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그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과 네. 이 소상공인의 25% 되는 네. 국민의 25%나 되는 네. 형평성 네. 그잖아요. 25%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대책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선거 끝나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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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가니까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선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왔다라고 저는 그런 것도 뭐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그건 없죠.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니, 비판할 건 해야 되니까 일단 정부에. 저 현장에 사무실에 가보면 수화기 내려놔요. 수화기를 네, 수화기 지금 내려놓고 이제 전화 안 선거 끝나니까 받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1,000만 원 대출 받은 사람들 줄 서서 받았는데 네. 그 7천만 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7천만 원 대출 한도가 7천만 원까지예요. 네. 뭐 근데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7천만 원 주겠다고 확정도 줘놓고 이틀 만에 2천만 원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2천만 원 깎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00만 원은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이 가게끔 네. 뭐 정책의 예산도 만들겠다 뭐 하겠다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기획재정부 얘기를 했죠. 그 그건 밑에 있는 직접 사람- 대출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대출 1,000만 원을 제가 분명히 그때는 제가 알고 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소상공인의 거의 대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발표를. 근데 지금 슬그머니 이제 뭐냐 예산 부족이다 뭐다 이런 걸로 슬그머니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선거 끝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잘못된 거죠 그거는. 담당 은행이나 네. 은행은 뭐 보증 이게 좀 문제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정책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건데. 네. 뭐 예.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가 진짜 네, 이런 이렇게 게 일을 좀- 해주고 네.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국민 경제 주체는 국가, 기업, 개인입니다. 가구, 일반 이제 국민들 셋 중에 이 셋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버텨야 될 때는 국가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는 우리 헌법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전쟁, 어떻게 보면 준전시 상황에서 예. 모든 국민과 모든 기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예. 이상 그 꿈속에나 있을 수 있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뭐 침몰 위기에 처했다. 선장이 짐버리는 순서를 정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렇죠. 중요한 거지 않은 것부터 막 버려야 돼요. 그럴 정도로 국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냉철한 지성, 뜻한 가슴도 필요하지만 위기를 공동 관리를 해야 돼요. 소상공인 스스로도 자기 위험 컨트롤을 자기가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위기 관리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가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 대출을 먼저 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 정말 내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아마 가게 접을 겁니다. 근데 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내 집을 날릴 수 있어. 그럼 이 사람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뭐 가계 부채가 너무 수준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부동산 집값이 너무 뭐 오른다 이러니까 그냥 각종 뭐 LTV니 뭐 DTI 이런 규제들이 무지 그동안 이제 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제공 가능한 자산이 있음에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DTI나 대출, 개인 대출 규제를 해놨던 그 규제를 다 또 허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정책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만들어서 별도의 금융상품, 보증금 담보대출 또는 이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이런 걸 가지고 대출을 하는 기법. 이런 기법들은 IMF 때 우리 프라이머리 CLO 이런 어떤 금융기법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CBO, CL. DJ가 썼던 맞습니다. 회의사채를 발용하는 그렇죠, 데 그렇죠. 같으면은 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이게 CBO라고 그러고 회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론이죠, 론, 대출. 론, 그러니까 네, 포피의 론이죠. CLO를 가지고 이런 어떤 대출을 해서 정부와 개인이, 가게가 같이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 지금이라도 이런 거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대책 이런 거라도 본격적으로 네, 이걸 쓰면 그렇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초등학생하고 축구하는데 메시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표현이. 네. 뭐 알겠습니다. 네. 메시가 출전하면 안 되는 초등학교하고 축구를 하는데 메시가 나가서 뭐 합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 말고도 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우리 한번 제시해보죠 이것들. 그러니까 이제 네. 기다리는 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50%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상황을 딱 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상을 하게 되면 예. 미리 길목을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나 가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정책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대기업 지원해 주는 것도 네. 그 지원해야죠. 아니, 방법은 하는데 있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널 줄 건데 언제 줄까 이거보다는 니들 할 때까지 그 말은 해봐. 맞습니다. 네. 그거 먼저 해야죠. 노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기들 임금을 계속해서 무슨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더 올려주라. 무슨 임금 협상은 우리 이름 못하겠다. 이거는 저도 노조의 횡태가 시한부 잘못됐다. 생명을 맞은 그것도 노조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40조 그 산업은행 통해서 하는 걸 보면 네. 고용률을 90% 유지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들을 정부가 나서서 얘기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 아니, 붙어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둘이 해야지. 붙어가지고 아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네. 30%를 극단적으로 잘라야 되면 그 괜히 90%라는 얘기를 정부가 미리 나서갖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들이 살기 위해서 저들끼리 하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 저희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챙기는 건 좋은데 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우리가 이런 방송인가? 그죠? 그러니까 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경기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하여튼 뭐 에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저희들이 방송 주제로 삼았고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 때 뭔가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정말 잘 알겠는데 항상 먼저 정책보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 방향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따뜻한 마련해달라. 탁상행정이 아니길. 네. 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방송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